이 버킷리스트 하면은 죽기 전에 쓰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호진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킷리스트는 네.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의 버킷리스트는 1년 뒤에 제가 죽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1년 동안만 하고 싶은 일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그냥 몇 가지를 써보는 거에 불과하다면 여기는 최대한 많이 100개까지 쏟아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제 100개를 쓰게 되다 보면, 그리고 또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을 두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또 어떨 때 행복감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고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나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 라는 버킷리스트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 100개 네. 생각만 해도 많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정말 이 버킷리스트를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팁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약간 좀 적금 통장에 그런 쌓아놓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한 번씩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그냥 막연했던 것들을 써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그려보고, 그 그려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좀 내가 평상시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소한 것들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5명 정도를 그려보고 그 5명과 함께 해보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면 훨씬 더 내가 버킷리스트를 쓰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왠지 버킷리스트를 써보면서 1년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써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우선은 가족들끼리 할 때는 편안하게 그런 좀 테이블에서 그냥 같이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가족 회의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버킷리스트를 매년 쓰라고 하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좀 질문들을 던져줘요. 올해 아빠 엄마랑 가고 싶은 여행지 있어?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공부는 혹시 뭐 좀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거기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답을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버킷리스트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 아이들이랑 할 때는 큰 전지를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씩 써서 그렇게 이제 30개, 40개 정도를 썼었는데, 아이들이랑 쓸 때는 꼭 100개를 채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참고로 저희는 작년에 애들이랑 썼는데 큰애, 둘째 둘 다 이제 20개씩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말에 먼저 얼마나 했는지를 좀 체크해 봤는데, 뭐 아이들이 이제 최대한 관대하게 해서 10몇 개씩을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또 버킷리스트를 쓰니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쓰게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뭔가 새순 돋듯이 솟아나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버킷리스트 워크숍 했을 때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100개를 써 나갈 때 해주신 말씀이 이게 실현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작성해라. 이렇게 네. 해서 되게 의미가 있어서 마구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1년 후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게 버킷리스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실행하고 피드백까지 해서 이거를 좀 더 정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실천 방법으로는 버킷리스트를 쓴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버킷리스트 100개를 써놓으면 내가 100개를 좀 다 해야지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실천에 있어서는 그런 강박증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3개월, 6개월, 우리 이제 분기 결산한다라고 하잖아요. 분기별로만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것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내릴 때 최대한 관대하게 채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했으면 한 걸로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뭐 벌을 주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가는 거, 이게 좀 실행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전지에 붙여갖고 아이들하고 했다고 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제 한번 작성해보면서 포스트잇을 스케치북에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근데 마치 이걸 나중에 하나씩 뛸 때 그 기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100개 2022년 1월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씩은 작성해보는, 또 그 작성해는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최여진 작가님께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 책 읽어보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엔 자기 발견인데요.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